지금부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참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브리핑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드린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가 목표 이행을 위한 토대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은 주택 공급 촉진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관계기관이 함께 일군 첫 번째 성과입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기존에 계획된 용산 물량을 포함하여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하여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튼튼한 안식처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공급 방안은 부지 발굴 초기부터 관계 기관이 합심하여 마련한 만큼 실행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덜어내고 내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입지와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에 13,5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용산역, 용산공원 등 국민들께서 선호하는 입지 여건을 가진 국제업무지구, 캠프킴, 501 정보대 반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국제업무지구는 기존 구상에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당초 6,000호에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을 확대하겠으며 캠프킴 부지는 녹지 확보 기준 합리화를 통해 기존 1,400호 규모에서 최대 2,500호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2029년 착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501 정보대 부지는 토지 정화가 완료된 만큼 계획 수립을 거쳐 28년 착공 목표로 150호를 공급하고 용산 유수지 등 인접부지 약 1,000호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천에 9,8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를 활용해서 9,800호 규모 주택을 공급함과 동시에 미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직주 근접형 주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2026년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국방부가
시설 이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마사회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속도감 있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태릉 CC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던 태릉 CC 개발 사업을 유산청의 협조하에 세계 유산 영향 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과 함께 충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면서 총 6,800호의 주택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성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약 20만 평을 지정하여 총 6,3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관련 인허가, 보상 등을 조속히 시행하여 30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공공시설 이전을 통한 동대문구 1원 1,500호, 은평구 불광동 1원 1,300호, 광명경찰서 부지 550호, 하남 신장 테니스장 부지 300호와 함께 군부지를 활용한 강서 군부지 918호, 금천 공군부대 2,900호, 남양주 군부지 4,180호, 고양시 소재 구 국방대학교 2,570호 등 도심 내 핵심 입지에 위치한 총 5만 호 규모의 물량을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청사 복합 개발입니다. 국토부와 재경부는 국유지, 공유지, 공공기관 부지를 검토하였으며 지방정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바로 사업이 가능한 곳 1만 호의 후보지를 우선 발굴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굴한 후보지는 서울 20개소 총 6,000호, 경기 인천 14개소 4,000호입니다. 주요 후보지를 예로 들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LH 소유의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입니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부지를 활용하여 주택과 함께 스마트워크 센터와 같은 비즈니스 시설을 결합하여 미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약 5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타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수요가 있는 곳에 꾸준히 공급한다는 원칙 아래 2월 이후에도 새로운 공급 부지와 도심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준비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을 포함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 복지 추진 방안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공급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주거 걱정과 불안을 주거 안정과 희망으로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은 소를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게 되면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진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비즈 김유진입니다. 그 태릉 CC는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이게 좀 지지부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번에 어떤 뭐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재추진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태릉시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 제대로 진행이 안 됐는데요. 그 전에 진행이 안 되었던 문제가 세계유산 영향 평가 문제에 대한 어떤 준비가 부족했고 당시에 관계부처와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대로 진행이 못했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세계유산 영향 평가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걸 제대로 받도록 하고 또 세계유산 영향 평가에 그 발맞춰서 저희들이 가능한 뭐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국가유산청과 우리 국토부가 정말 잘 현재까지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근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서울시에서는 용산 업무지구 개발할 때 1인당 녹지 비율 같은 거 고려하면은 8,000세대가 뭐 현실적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협의가 끝난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번에 개발 제한 구역 그 그린벨트는 빠져 있는데 이 빠진 뭐 배경이 있는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서울시하고는 지금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하고 이견이 있는 점도 좀 있고 또 약간 협의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요. 다만 저는 서울시장님께서 용산 정비창 추진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더 늦어지는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능한 시행 시기를 지키면서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폭이 서울시장님은 8,000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를 잘 해서 교육청이 협의를 끌어낸다면 학교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조정이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교육청하고 원활하게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짓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제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요. 이번 그린벨트와 같은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만 저희들이 특정한 날짜 정해놓고 공급을 한다 이런 패턴보다는 지속적으로 그린벨트 문제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또 새로운 발굴 그 유일부지라든가 노후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나갈 거고요. 이번 이제 성남 지역에서 진행된 곳은 일부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은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오은선입니다. 이번에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의 공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 물량이 위주가 되는 건지 궁금하고 이번에 발표된 그 물량 중에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 물량과 분양 물량을 정확하게 그 양을 구분해서 지금 정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주거복지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층에게 또 그 세대에게 뭔가 적극적인 주거복지 플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역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다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임대 물량이 많고 분양이 적다 이건 약간 좀 과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임대라든가 분양 이런 걸 좀 정리가 되면 그때 따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번에 저희가 그 공급 물량을 준비하면서 어쨌든 지난 몇 년 동안 서울의 주택 공급,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매우 부진하면서 실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영끌해서 뭔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그런 데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층에도 정말 집중해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최정희 차장님. 네. 저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때 그 2020년 8.4 대책 나왔던 부지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안 됐던 게 주민들이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아까 태릉 CC 사례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서 지금은 조금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월에 발표한다는 내용은 대략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 그 정부 과정에서 제가 수도권에 그 아파트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난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게 일단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많은 곳에 주택이 이미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있는 입지에 대해서 지방 정부 또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서 되지 않는 그런 요인이 작용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가능한 입지가 선정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일부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런 입지들을 샅샅이 조사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들과 지방 정부에서 반대한 이유를 또 살펴보니 계속 주택만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지만 자족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어떤 거기에 첨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겠다. 그래서 과천이라든가 또 그런 여타 그런 부지에 대해서 지방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또 그 기관의 긍정적인 그런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답변이 나오고 협의가 잘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척될 수 있었고요. 현재 추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행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고 아직도 견해 차이가 좁히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에서 저희들이 전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견해가 좁혀지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대안들이 함께 모색되어서 정리가 되면 다음 발표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민호 기자님. 네. 한국일보 김민호 기자님. 네. 예. 한국일보 김민호입니다. 노후청사 재개발 물량이 상당한데 관련해서 그냥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여쭤볼 건데요. 기존의 개발 이미 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 임대주택이고 뭐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내 정도 되는 원룸형이거든요. 이게 다 주택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지만 물론 주택인데 앞으로 개발하는 노후 공공청사 물량도 이런 주택인 건지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노후 공공청사다 보니까 지금 다 임대주택들이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개발하는데 혹시 분양주택이 그럼 들어간다는 것인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현실적인 어떤 주택을 이제 구체화된 형태로 이 건축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그런 건 좀 따져본 후에 좀 저희들 발표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노후청사는 그런 일부가 임대적 성격, 어떤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로부터 아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뭐, 네. 그렇죠. 일단 저희는 열어놓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저 끝에 계신. 홍혜진. 예, 열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저희들 일부 캠프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확대해서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다른 부지도 검토하는데 이건 저희가
결정해서 뭔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일정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이 논의에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결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공론화를 뭐 좀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투데이 조유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조유정입니다. 그 궁금한 게 있는데 주택 공급 위해서는 정비 사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민간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초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좀 논의가 되고 있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초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그렇게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민간 정비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좀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또 현재 국회 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과정이 국회 주도로 이루어진다면 저희 정부도 거기에 참여해서 좀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데 함께 논의할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딱 더 받고 네, 하겠습니다. 네, 박원식 국장님. 네. 네, 그 불교 방송의 박원식입니다. 여기 대책 중에서요, 마사회 그러니까 경마장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이 없어 제가 질문 드립니다. 첫째, 궁금한 건 이 마사 이렇게 과천 경마장 부지가 국유지인지 아니면 마사회 소유인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태릉과 마찬가지로 이 과천 경마장에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영천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되는지 그런 어떤 대안이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과천 경마장이 국유지인지 아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좀 마사회 소유라고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뒷부분은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저한테.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태릉 선수 그 CC를 개발하는데 가장 애로점이 아까 어떤 기자가 지적했듯이 현재 주민들의 반발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과천 경마장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천 경마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의 어떤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을 무마하실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를 여쭙고요. 아울러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게 이 마사회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를 농림부에서 용인하신 건지 오케이 하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리 농림 나오셨으니까. 예. 예, 마사회 부지는 기본적으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마사회 소유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마사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 당사자가 다소 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사회 직원들도 있을 거고, 이용자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집행부와 그리고 노조,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마사회 영업에 큰 무리가 없도록 이용객의 무리가 편의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계획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네. 장관님께서 참석하시는 브리핑 질문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마치고 이후에는 장관님께서는 있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우리 배석하시는 분들 또 참석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세부 질문은 추가로 끝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김은경 기자님. 네, 이데일리 김은경입니다. 그 방금 거론된 마사회도 그렇고 뭐 옮겨야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곳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명시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정해진 건지 궁금하고요. 그 장관님께서 계속 요즘에 도심 블록형 주택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자료엔 또 빠져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마사회는 우리 농식품 계시지만 경기도 내로 현재 그 경마장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결정되도록 하고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도심 블록형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주거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건축위원회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고요. 그 검토가 되는 대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승희 기자님. 네, 헤럴드 경제 홍승희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이주비 대출이 지금 정부에서 막고 있어서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공급 효과가 좀 저해된다고 간담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 뭐 금융위의 입장도 걸려 있고 금융위는 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어떤 이주에 있어서 규제적으로 묶이더라도 영향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거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또 개인이 LTV 이외에 대출 이외에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이주비 대출도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소형 정비 사업들 거기 있어서는 2.2%의 이자율로 이주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수단도 있고요. 또 개인들이 전세 대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비 대출에 실제 어려움이 있는 그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그 어떤 정비 시장에 우리 그런 조합이나 주민들의 어려움을 좀 살펴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으로 협의해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일리안의 배수함 기자님. 간단한 거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나온 그 부지들도 다 LH가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거를 원칙 하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LH에 이제 위탁 개발을 할 수도 있고 또 LH 소유 부지도 있습니다.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같은 건 이미 LH 소유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주택 지구는 저희가 뭐 성남의 공공주택 지구는 이제 지비를 해제해서 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LH의 사업 시행자가 돼서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 또 특성에 맞게 뭐 상업적 유치한다든지 그런 도시개발 사업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지에 가장 적합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업무나 자족시설 이런 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을 고민해서 앞으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세부적인 이제 사업 계획들이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면서 누가 저 사업 주체로 나설지 이런 것들은 이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예, 그 우리 이효정 기자님. 네, 아이뉴스 24 이효정 기자입니다. 예, 지금 발표하신 내용 보면 착공 시기가 이르면 2028년 정도인 것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협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절차를 생략해 준다고 해도 그 목표 시점에 진짜 착공이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의 시그널을 줘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오늘 발표를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사실 서울 아파트 값은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착공 물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7년부터 착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자료 이제 15페이지 보면 그 노후청사에 있어서 한 5개 사업이 이 착공이 27년부터 가능해서 한 1,600호 정도의 물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착공 시기에 있어서는 에타 면제라든지 저희가 현재 지구 지정이라든지 지구 계획 수립 이런 것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남 이번에 택지 개발하는 그 두 군데 있어서는 지구 계획이라든지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을 동시에 해서 좀 절차를 압축적으로 하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시장 안정화. 저희는 시장 안정화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6만 호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다 나와서 6만 호지 저희가 이 작년 9월 7일 날 수도권에 135만 호를 했고 이때 이제 매년 27만 호를 착공해 나간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밝힌 대부분의 물량이 거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뭐 일부는 이제 거기에 속하는데 한 4만 호 정도는 순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앞으로 착공 가능한 물량이 약 140만 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밝힌 건 이제 부지에 대한 거고, 아까 이제 질문 중에 2월부터 쭉 한다는 거 어떤 게 있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되려면 이렇게 노후 도심도 돼야 되고 3기 신도시도 빨리 돼야 되고 민간에서도 또 주택이 잘 건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민간이 저희가 제도를 개선을 통해서 민간의 어떤 주택 건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2월이나 부터 해서 2월, 3월 이렇게 발표해 나갈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부지도 저희가 계속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27년이면 당장 내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서 내년까지 착공이 가능하신 내년에 이제 착공이 가능한 이 국공유지는 이제 우리 재경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것들은 사실 그 동안에 좀 사업들이 진척이 아주 장기간 지연되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안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사업 방식을 바꾸거나 또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좀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참고로 저희가 이번에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요, 국토부하고 저희 재경부하고 같이 그 노후공공청사 등의 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다가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의원 입법으로 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안에는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제 주택 건설 관련해서 규제나 또는 재정 지원이나 또는 그 협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간소화시키고 또 강력하게 지원하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 더 빨라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백소희 기자님, 아주경제 맞으시죠? 네, 아닌가요? 뒤에 오은성 기자님, 네. 방금 그 노후청사 부지 5개 부지를 내년에 착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어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15페이지에 저희가 15페이지 본안건 15페이지에 저기 별첨에, 그리고 저희 본안건 마지막에 별첨에 들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우리 배시진 기자님. 네, 저 연합뉴스 TV의 배시진 기자입니다. 공급 계획이 나와서 그런데 규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양도세 중과세 방침도 나왔고 보유세 강화까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좀 세제 카드도 들여다보실 것 같은데 좀 시점 언제쯤일지 관련해서 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경부 차관보입니다. 어제 우리 대통령실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도 말씀하셨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예정대로 5월 9일 날 시행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상황에 조금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언제 그 일정을 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고민을 저희 세제당 거기서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인 조세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구 영역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인 개편 방안, 보유세, 거래세 포함해서요. 그런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성희 기자님. 네. 5월 9일부터 시행하는 걸 전제로 시행령 개정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시행 일정, 그러니까 이게 종료되는 일정이죠. 종료되는 일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습니다. 이게 15 저희 대책 때 추가적으로 우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잔금까지 최종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이게 사실은 양도가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또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다 파악해서 일정에 관한 그런 작업을 할 거고요. 시행령 개정 작업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저희 딱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비즈워치의 김준희 기자님. 네, 비즈워치 김준희입니다. 그 투기 방지 대책 관련해서 그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토거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 주변 지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로 설정하실 계획인지. 저희가 오늘 고시가 됐을 텐데요. 그 성남 두 군데 저희 그 20만 평 거기에 대해서 20만 제곱미터 거기에 대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 주암동 일대에 이미 그 아파트는 돼 있는데 비아파트는 현재 그게 안 돼 있어서 주암동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해서 투기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네, 질문이 많으시. 예,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뉴스핌의 정영희 기자님. 네, 뉴스핌 정영입니다. 그 군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뭐 기부대 양여 방식 같이 좀 협의가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그 사업이 좀 미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책에 포함된 곳들은 전부 지자체 협의가 끝나서 이제 추진을 완전히 하실 예정인 곳만 발표를 하신 건가요? 네, 그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뭐 남양주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협의가 됐고 사업 방식 변경이라든지 해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 방첩사 부지 같은 이런 거 있어서는 사업을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이전 건설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국방부하고 저희랑 같이 협의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예, 모두도 고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분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